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그리고 전남 나주 현장 횡보 중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든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오찬 회동에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찬 회동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면서 8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행안위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행정통합 관련된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 또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찬회동을 수락한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간밤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이 회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 처음 여당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 대통령은 여당 대표에게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해야 협치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정당 해산을 10수차례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신년 할애를 하면서 여러 인사를 초대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인생을 해결하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각 당의 대표를 불러서 또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저는 그날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어제 오찬 회동을 제안해놓고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저는 오늘 제구에 올 때까지 아까 제가 공개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고에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정현 전 대표님을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앞장서서 이끄셨습니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1000km에 달하는 먼 길을 달려서 대구와 전남 나주에 다녀왔습니다. 서문시장을 찾아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고 대구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나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진들을 만나 호남 지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책상과 현장은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정쟁의 우물에 갇혀 싸우는 동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정말 바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단독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대목이 대목 같지 않아 한숨 쉬고 계신 상인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 일자리가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가장들, 물가가 올라 장 보기도 힘든 주부들, 높은 세금과 겹겹의 규제로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기업인들,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도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 대개인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용 졸속 홍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이념은 경제에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회동이 충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8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보아왔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이대 또는 이재명 방탄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사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강물로 모여드는 하청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5개 재판의 임기 중 일시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안전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정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헌법 소원으로 헌재까지 가서 2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까지 도입해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1심 무죄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1심 유죄입니다. 대북송금 이화영 부지사는 아무리 연어술파티 허위선동을 가해도 대법원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입니다. 공범들이 명백한 유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진실을 결코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소 취소 선동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하는 역풍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성자박의 우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는다 싶었는데 강덕구 의원이 올린 페북 글을 보니 당무 개입의 진짜 흑막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의원실의 실수라고 하는 강덕구 의원의 궁색한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짓 해명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은 당무와 관련된 일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당무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과 사전 조율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당에 관해 당무 개입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무 개입보다 더 나쁜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19일 만에 무위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촌극은 결국 대통령 불법 당무 개입 게이트였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은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 말씀을 2026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 가까이 법사위에 머무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좌절감, 패배의식,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민주당이 마침내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또 한 번의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01조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만드는 이른바 헌법소원, 사실상의 사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어젯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삼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개헌을 하지 않고 입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제1소위 법사위 제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이 법안, 사심제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는 2개의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어제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 시도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의원 86명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너무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86명이 또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합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대통령 당무 개입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강덕구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서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 당무 개입, 민주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온 것입니다. 막연한 추정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SNS에 버젓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말을 써놓고도 이거 당무 개입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갈등으로, 당내 개파 싸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을 앞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변명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오찬회동 하자고 합니다. 우리 당대표가 이미 단식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우리 야당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 부동산 폭주, 그리고 물가 문제, 환율 문제, 관세 문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국을 돌면서 우리 당대표가 확인한 민심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싸늘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까? 대통령, 나는 이렇게 여야 대표 불러서 민심 듣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갈등 없다는 거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여야 회담 오늘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당대표 거기 가서 덜러리 서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당무 개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김두구 의원이 SNS에 올린 홍익표 수석으로부터 받았다던 대통령의 입장이 논란이 되자 보좌관의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지시도 없이 확인도 없이 SNS에 게시글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 기만입니다.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입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사사건건 쪼아대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이재명의 탄핵 사유도 하나둘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통령 탄핵 사유,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 중립 지키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길 재판소업법을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3심제 근간을 흔드는 4심제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법원 유죄를 우려한 이재명 무죄법입니다. 이재명에 묻습니다.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을 잡은 것인지 묻습니다. 국민의힘을,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민주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찬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2차 특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 완벽한 정치 특검입니다. 정치 행위입니다. 자신만만하게 꺼내들었던 3대 특검, 국민 여러분의 피 같은 돈 20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약 90억이 투입되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강압 왜곡 수사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관련자들 줄줄이 무죄 또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기소한 검찰의 잘못이다. 지난 1월 이재명의 말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기소되었던 관련자들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입니까? 2차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마녀 사냥을 하는 이재명 정권 또는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기우제를 지내듯 밀어붙이는 정치특검, 이재명식 2차 특검 즉각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대는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통일교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통일교 사건 특검합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과 함께 국민서명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까지 결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권력을 잃으면 죄가 나올 때까지 2차, 3차 특검까지 가고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도 사라지는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수사받을 수 있는 나라, 이재명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무죄만을 추진하는 정부라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1868년 9월 일본에서는 10여 명의 지식 청년들과 하급 무사들이 모여 일본을 구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들의 결의는 현실이 되어 일본을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라서게 합니다. 근대와 서구와 산업화의 서막이 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치유신입니다. 사리 사욕을 버리고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의로운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엊그제와 어제 연이어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최악의 사법 파괴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의원 86명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쟁국 일본은 160년 전에 생각이 깊은 인물들이 모여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의를 하였는데 2026년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한다는 짓이 범죄 피의자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국가의 사법 질서를 하나씩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사법 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범죄 피의자를 구하겠다며 저요 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한때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유명해진 봉숭아 학당이라는 개그가 떠오릅니다. 동양과 서양에 강성했던 나라는 사법의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국가로 성장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법과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하였고 로마 제국의 로마 대법전은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법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갈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정치 상황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회복을 통해 국가 신뢰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즉, 사법의 안정과 신뢰는 국가를 국가답게 유지시키는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 질서의 교란, 사법 체계의 파괴는 바로 국가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맹자는 수호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은 사람의 탈을 쓴 채 짐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국가 붕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사법 질서의 파괴, 국가 붕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